조금 전에 이제 12시쯤에 대통령의 이제 대리 법무인들이 지금 관저로 들어간 상황인데 앞서서 오전에 불법 무효 영장 집행 적법하지 않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왔거든요.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SNS에 오늘 체포영장 집행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니 석동현은 뭐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그냥 툭 하면은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변호인단의 지금 멤버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외곽에서 지원하는.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자문.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변호인단 아니에요. 정치가 참 무서운 게 정치 다른 영역에 있다 정치로 오면은 내 앞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하면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굉장한 오해고 착각이고 실수예요. 그렇죠,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저런 이제 항변이나 대응 논리는 법률적인 대응 논리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지금 공수처가 그 경찰에 그 협조를 받아서 영장 집행을 하는 게 불법이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하고 다르게 경찰 기동대가 그 체포 과정에 투입되면 영장 집행 과정에 투입된 불법이다 때문에 누구나 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공수처 그 수사관들이나 경찰들을. 그 얘기는 뭐냐면 관접 앞에 모여 있는 그 태극기 부대 시민들한테 소요를 일으키고 물리적으로 대항하라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사건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심판 탄핵심판 진행 과정이나 여기 형사 그 수사 집행 과정 사사건건 다 단계마다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탄핵 심사 들어갔을 때 그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기소 과정에서 공소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이거를 그 시비를 걸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축적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켜본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실시간 생중계로 정보의 격차 없이 그 모든 디테일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저 변호인들이라도 어차피 윤 대통령 끝났어요. 정치적으로도 끝났고 사법적으로도 끝났습니다. 때문에 그걸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면 반대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지금 현재의 탄핵 심판 절차나 혹은 형사 절차에 그나마 응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뒤에 따를 처벌이나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응이다라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저분들이 이성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네. 잠깐 태극기 부대 얘기하면서 성조기 들고 다니지 말라.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 유튜버들이 굉장히 그 어르신들을 지금 상당히 분노하게 하고 열광하게 하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애국심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위하는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금 이런 소요를 계기로 해서 유튜버들이 수입이 얼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본인들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수입을 거부하고 하세요. 진정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게 애국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려울 겁니다, 의원님. 그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체증작업 통해 가지고 영장 집행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체증을 완료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관저에서 체포한 인원은 없다고 경찰 특수단이 밝힌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금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내란 동조 그만해라. 이제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정 의원님이 잠깐 같이 일해보셨다고 했는데 경호처장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의해서 두 번째 경호처장이고 경찰 출신이고 행시도 패스를 한 인물이더라고요. 근데 새누리당으로 두 번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전력이 있더라고요. 뭐 합리적이라고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박종준이라는 사람은 제가 그 정치 쇄신 특위에서 일하면서 아는 그거를 중심으로 다른 건 몰라요. 인간성이나 가족 관계라든지 뭐 그 인생의 궤적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 당시에 정치 쇄신과 관련해서 그 서로 의사 교환을 했을 때 그렇게 모나하거나
특별히 어떤 경찰 조직에 대한 어떤 그 조직 이해를 대변하거나 그랬던 기억이 없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의견 개진을 하다가 검찰 출신들로부터 상당히 이렇게 제압을 당해서 제가 몇 마디 거들어준 기억이 있다라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국회의원 출마해서 상당히 고배를 마셨고 그 다음에도 일련의 어떤 그런 그 권력과의 그런 관계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경호차장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경호처장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경호와 관련한 그런 어떤 그 경찰 관행이라든지 법 지식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그 강고하게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화가 안 통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무력으로도 불사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끝까지 진지전을 구축하겠다라고 할 사람은 아닌 걸로 저는 인식을 해요. 사람이 변하니까 얼마나 그 적실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역적되지 말아야죠. 지금 저렇게 계속 버티면 역적되는 네. 겁니다. 근데 저분도 뭐 이력을 보니까 여전히 정치적인 꿈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인데 윤석열하고 함께 자기 인생 망칠 겁니까? 만약 저분이 그렇게까지 나온다 그러면 생각 이상으로 내란에 깊숙이 가담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이른바 그 이 안가에서 안가. 사전 모임을 주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조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저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그 경호 업무라는 게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을 경호하는 것이고 어떤 그 외부로부터의 위해로부터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게 이제 경호라는 임무의 본질인데 이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게 위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자연인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사병에 불과한 거죠. 때문에 저는 그 경호처장이 여기서 더 이상 역적되지 말고 법원의 법 집행에 응해야 된다. 그리고 저분들이 글쎄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어떤 충성심과 어떤 로열티를 갖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충성할 만한 인물이 못 돼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자진 출석이었는데 이미 뭐 거부하고 해서 지금 체포영장까지 집행이 들어간 상황인데 그제 저녁에 보면 애국 시민 여러분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장외 여론전에 나선 모습인데 이 서신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체포에 대한 극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게 내가 당당하고 구국의 결단이라면 자기 발로 벌써 가서 조사받았겠죠. 물론 이제 한 가지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곧바로 계엄을 풀었다고 하는데 그 의결된 후에 몇 시간에 대한 행적도 그렇고 또 이미 그의 육성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너무 자세하게 나왔는데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를 검찰들이 몇 번을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이제 그렇게 그 상황이 확인이 되면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평소의 말투라든지 또는 그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심지어는 보수의 한 언론인조차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그렇게 뭐 빈번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했든 하지 않았든 그 얘기는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지금 이 내란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미수가 됐든 뭐가 됐든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아니면 뭐 무기금고라는 무시무시한 그 처벌에 대해서도 본인이 전문가라서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을 끌어주는 것이 민주당의 소위 그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어떤 그 처벌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러는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대통령 문제가 산뜻하게 끝나야 나중에 민주당 대표 빨리 받아. 대법원 선거 빨리 해. 지금 뭐 고등법원에서 23일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지만은 시간이 어떻게 늘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정당성과 그다음에 그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게 지금 윤석열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안 되고 또 그 설사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빠르게 현실화돼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 나선다. 그래서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한다. 그러면 이깁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로는. 그래서 입만 열면 뭐 이재명 재판 왜 안 시작하냐,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반감이나 혐오를 부추겨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면피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대단한 착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신 그 월간조선 그 대표를 지낸 조갑재 씨가 최근에 본인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에다 기고를 했고 요즘 방송에도 몇 차례 나오셔서 얘기하는 네. 걸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결국에 저 역적 그 윤석열하고 선을 못 그으면 똑같은 역적당이 되는 거고 그야말로 이제 내란 잔당 그런 데다가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당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거는 곱게 미친 게 아니고 더럽게 미친 거다. 아니 그런 보수 원로의 고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뭐 민주당이 이뻐서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 어쨌든 윤석열하고 하는 선을 그어야 되고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보수 원로들이 보기에 이건 보수가 아닌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보수는 이제 소멸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런 고언을 하는 건데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도 그렇고 왜 그런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그걸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는 이제 뭐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거기는 끝났다고 보고 그럼 같이 끝날 거냐 다 국민의힘이나 지금 이 보수 진영 전체가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죠. 아까 배승희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것만 듣는 게 아닌가. 들어야 되는 얘기는 귀를 닫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정말 애국의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는 거라면 나 돈 안 받고 하겠다라고 하라니까는요.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조갑재 선생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해 주셨는데 왜 곱게 미치지 않았다라는 소리까지 듣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게 2016년 총선이었거든요. 소위 자기 사람을 TK, PK에다 심는다 해서 진박 간별사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뽑았어요. 대표적인 게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였고요. 그다음에 2020년은 또 선거 때문에 결국은 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와 그다음에 김형호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 간에 그 말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또 일화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TK, PK에 소위 그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란 무엇인가 적어도 한 축을 이루는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거보다도 나를 뽑아준 보스에 대한 의리를 대외적으로 적어도 외면상으로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박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권영세 의원 같은 사람은 좀 합리적으로 그동안 생각해왔다고 느꼈는데 오히려 본인이 이렇게 쏠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마저 들죠.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분도 이제 유튜브 채널 통해서 그 옥중 서신을 공개를 했는데 변호인이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해 보상이라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저는 약간 섬뜩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윤 대통령도 보낸 서신이 애국 시민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 끝까지 같이 싸우겠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유튜브로 보고 있다. 얘기하고 김용현 전 장관도 피해 보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분들이 원하는 게 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아니 비상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국민의 집회, 결사, 언론, 출판 이 자유를 막는 게 자유라고 말하는 거는 대통령의 자유 그리고 대통령 옆에 붙어 있는 그 사람들의 자유 그러다 보니까 절대 왕정이냐 패도 정치냐 이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검사들 출신이 다 이렇겠습니까? 군 출신이 전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그 극단적인 인성이 콤비네이션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적어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변에서 견제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비서실장서부터 시작해서 5선임은 뭐하고 6선임은 뭐야 한마디들도 못해서 이런 비극을 초래한 거죠. 이거는요.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또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물귀신 작전이라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저 정도 되면 저거는 이제 망상도 도가 참신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운운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육공화국 헌법에서는 비상대권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비상대권이라 함은 과거의 유신헌법에 있듯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해산하고 네. 이럴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걸 비상대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런 조항을 헌법에서 다 없앤 겁니다. 그런데다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유신헌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헌정체제는 유신체제인 겁니다. 김용현도 그렇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정부를 운영해 왔으니까 얼마나 시도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통치를 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통치의 성과가 없이 맨날 경로하고 그야말로 국정 운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급기야 그 결말이 이런 그 친위 쿠데타고 내란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거듭 얘기하건데 윤석열을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끝났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이 가도 8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남아요. 정신적으로 유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헌정체제에 남아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이 문제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때문에 저는 권영세, 권성동 이런 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어쨌든 정신적으로 유신체제와 같은 그런 통치체제를 여전히 이 시대에 꿈꿨던 사람들과 한 묶음으로 엮일 거냐 아니면 그와 단절하고 이 새로운 어떤 보수의 가치와 그 보수의 정치를 확립할 거냐. 지금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묶음으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 내에 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속보가 들어오길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계속 5시간 넘게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공수처에서 오늘 오후에 이제 이런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뒤이어서 나오는 속보 좀 다시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